생각해보면 커피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어머, 거예요. 어머.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커피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고 커피를 마셔본 적도 없었거든요. 제가 운전면허를 따려고 운전학원에 등록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실기 시험을 치르는 날이었는데 직원분이 차에 타서 안내 방송을 듣고 따라서 시험을 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청각장애인이라서 방송 못 듣는다 했더니 그러면 수어를 할 줄 아냐고. 그래서 그것도 모른다. 직원분이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수어도 모른다 했더니 내가 수어를 배웠었는데 진짜 좋더라 하면서 내가 배운 것을 추천을 해준다고. 그래서 추천을 받은 것이 처음에 강의였어요. 근데 간 길에 갑자기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 엄마 왜 여기 있어? 엄마? 네, 친엄마? 엄마요. 그래서 원래 우리 엄마가 분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데가 시간인데 그냥 갑자기 서울기 한복판에서 우리 엄마를 만났어요. 그래서 엄마랑 손잡고 청음회관에 갔죠. 그래서 수어를 배우러 왔다고 등록을 하려는데 엄마가 뭔가를 발견하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커피를 가르쳐준다는 그 배너가 걸려 있었는데 엄마가 이거를 보고 저한테 커피를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원래 우리 엄마가 저한테 커피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는데 딱 맞는 곳이 없어서 고민하셨대요. 근데 마침 딱 청각장애인한테 커피를 가르쳐준다니까 저한테 딱 맞는 곳인 거죠. 근데 제가 거절했어요. 관심 없다고. 거절했어요? 커피 관심 없다고. 관심 없어. 근데 엄마가 막 설득했어요. 취미로라도 한번 해보라고. 나중에 어차피 다 필요한 경험이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죠. 와, 진짜 커피가 기다리고 있었나봐요. 네, 맞아요. 맞아, 커피가. 운명 같은 느낌. 보통 바리스타 되면은 커피만 만드는 거 맞죠? 맞아요. 커피만? 진짜로? 진짜 맞아요. 대박. 네. 별거 없죠. 별거 없다. 근데 저는 좀 다양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 카페나 사내 카페, 여유로운 카페, 핫플레이즈라서 바쁜 카페, 여러 특정의 카페에서 일을 해봤는데요. 직원 여러 명의 매출이 많이 나오고 바쁜 카페는 주로 섹션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섹션? 예를 들면 스타터, 서프터, 내비게이터 이런 식으로. 여유로운 카페는 동선에 큰 구애가 없어요. 그래서 좀 작게. 비교적 자유로워서 한 명이 혼자 일을 다 할 수 있고 제가 바리스타를 하면서 진짜 다양하게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생두 관리부터 원두 패킹, 로스팅, 대회 참가, 심사위원, 커피 테이스팅. 진짜 많다. 네, 너무 길어서 되게 여러 가지. 그리고 은근히 바리스타를 하면서 컴퓨터를 만드는 일이 많더라고요. 컴퓨터? 왜? 카페 재무관리나 월말 정산, 재고 관리를 할 때는 엑셀을 다루고 카페 신메뉴나 포스터, 이벤트 홍보를 할 때는 포토샵을 다루고. 그래서 저는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바에서 커피를 추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직업적 제한이 없고 다양한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저는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너무 근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멋지지 않아요? 그쵸? 보통 내 주변 사람들 보면은 약간 바리스타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학원을 다니고 시험을 보고 그러면 이제 카페 들어가서 배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청음회관에서 이론을 먼저 배웠어요. 커피의 역사, 유래, 생제, 특성, 추출 기구에 따른 추출 방법, 카페에서 직접 머신과 핸드 드립을 사용하면서 연습하고
한국 바리스타 협회에서 좀 더 커피를 심화 과정 오. 집중적으로 배웠어요. 뭐 추출 수율, 뭐 로스터 구조, 뭐 날의 형태, 워딩 구조 이런 것들. 근데 바리스타 자격증이 워낙 다양해서 아,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음. 너무 다양해서 어떤 걸 따면 좋을지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국내랑 국제 두 가지가 있어요. 아, 네. 국내는 대표적으로 한국커피협회랑 한국커피자격검정평가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 한국커피협회는 1급을 따면은 강사 연수를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사 연수를 들으면 심사위원 시험 응시도 가능해요. 그리고 바리스타뿐만 아니라 뭐 라떼아트 강사, 로스터 강사, 뭐 브루잉 강사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바리스타에서 더 나아가서 폭 넓은 도전을 하고자 하는 분은 한국커피협회를 추천드리고 오. 한국커피 자격 검정평가원은 1급, 2급 마스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와인 소믈리에도 있고요. 마스터를 따면은 아무래도 커피의 끝판왕, 마스터. 끝판왕이라는 타이틀이 주어지니까 간지나죠. 국제는 대표적으로 유럽 바리스타 SCA가 있어요. 그 외에도 이탈리안 바리스타, 뭐 이탈리안 테이스팅 트레이너 등 너무 다양해요. 아, 그 이탈리아가 약간 커피에 이거 아니야? 맞아요. 에즈프로제의 고향. 맞아. 본고장. 맞아. 또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자격증 1급이 주어지기도 우와. 하고요. 너무 다양해서 이거를 더 설명했다가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느라 밤될 것 같아요. 맞아. 생각보다 종류가 너무 많아. 정말 다양해요. 방금까지 계속 자격증, 대회 뭐 이런 거 얘기해줬는데 예린이는 뭐 가지고 있는 거 있죠? 네. 저는 뭐 한국커피협회, 한국검정평가원 둘 다 1급 있고요. 오. 유럽 바리스타 SCA도 가지고 있어요. 와. 그럼 유럽은 유럽 가서 딴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자격증만 외국 거지 아. 한국에다 떴대요. 아, 진짜 한국에서 막 비행기 타고 가서 아, 그건 아니야. 공부하고 막 영어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야. 아. 그리고 한능한 커피 마스터를 딸까 생각 중이기도 하고 아.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 자격증을 따는 거를 추천드려요. 아, 왜? 비용이 좀 많이 비싸지만 그만큼 명이 6개 있어요. 여자. 명이 6개고 아! 진짜 비싸다. 이거 하나가. 정말 비싸요. 그럼 시험을 볼 때 이거를 내야 되는 거야? 네. 진짜 비싸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비싸지만 그만큼 전문적이고 종목별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아. 브루잉, 뭐 바리스타, 그린 그레이드, 뭐 샌더리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약간 이게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거예요? 그나마 공신력 있는 거는 유럽 바리스타 국제 자격증. 아. 그래서 와, 대박. 손님들 대부분은 약간 청인이잖아. 그러니까 농인은 그냥 어쩌다 가끔 뭐 만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대부분 청인 손님들을 만나는데 그러니까 만날 때 주문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뭐 이제 뭐 주문 받다가 잘 못 들어가지고 막 실수했거나 그런 경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도 주문을 받을 때 청인 손님을 마주하면 아직도 긴장이 돼요. 못 들으면 안 되니까. 저는 입모양을 보고 주문을 받아요. 저는 일을 하면서 청각장애인 바리스타다 명찰도 달아보고 오. 이게 POP도 달아보고 아. 주문 받는 곳에도 표지를 해놨었는데 손님들 특성이 카페에 음료를 먹으러 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방문을 하면은 바로 메뉴판을 쳐다보세요. 맞아.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주문을 받을 때 잘못 들으면 아 제가 청각장애인이에요 하고 제가 청각장애인임을 알려드리고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 좀 해주시겠어요 하고 양해를 구하면 손님들도 아 그렇구나 하고 다 이해를 해주세요. 근데 다행인 게 대부분 다 아메리카노 주문해요. 따끔. 많이 들어서 익숙해요. 아 근데 저는 스타벅스에서 일을 안 해봤지만 네. 스타벅스에서 주문을 받을 때 정말 많아. 돌때라떼 3잔에 뭐 한 잔에 시럽 빼주지고 맞아. 한 잔에 시럽 펌핑 2번에 맞아. 뭐 피핑 올려주지고 뭐 자바티 밥만 가지고 좀 주문이 길게 하면 저 진짜 땀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커피 엑스포를 다녀왔는데 요즘 카페에서도 카톡으로 주문이 가능하더라고요. 카톡으로? 네. 그 시스템이 새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키오티크라고 무인결제 시스템기가 있는데 요즘 카페 곳곳에서 많이 보이잖아요. 세상 참 많이 좋아졌죠. 맞아. 아! 이걸 보고 계시는 여러분 만약에 카페를 갔을 때 커피를 주문할 때 직원이 잘 듣지 못한다면 커피 수어가 있어요. 근데 아직 커피 공지 수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몇 개 공유해드리자면 커피 알파벳 철자리 따라서 아메리카노는 이렇게 해요. 아메리카노?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맞아. 아메리카노? 이 라떼는 라떼. 이렇게. 라떼, L이라서 라떼. 그리고 카푸치노는 카푸치노 이렇게. 아, 카푸치노. 아, 카푸치노. 그리고 따뜻하게, 차갑게, 시럽, 달게, 시럽. 뭐 이런 식으로. 오. 아메리카노 라떼. 서비스 직종이다 보니까 감정 노동이 있다고 했는데 약간 그 중에 약간 진상 손님? 알지? 말 안 해도 알지?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겠다. 네, 진상 손님 중에 뭐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면? 늦은 저녁 시간에 어떤 아저씨 분이 오셔서 커피를 주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만들어서 픽업대에 올려드렸는데 픽업대랑 그분이랑 거리가 좀 멀었어요. 근데 다짜고짜 그분이 저한테 직접 서빙해서 갖다 달라고. 이렇게? 그건 이렇게는 하진 않는데 말씀을 직접 갖다 달라. 그래서 좀 당황했지만 뭐 거절하기도 좀 못한 상황이라서 어쨌든 제가 갖다 드리긴 갖다 드렸는데 기분이 좀 많이 불쾌하더라고요. 다방 아가씨 취급당하고 그런 게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또 이거를 진상 손님은 아닌데 트레이를 반납할 때 막 보면은 손님분이 나름 저희 생각한다고 배려해서 정리를 해서 주시는 것 같은데 막상 받으면은 컵 안에 모든 쓰레기가 다 담아져 있더라고요. 네, 특히 컵 안에 음료가 조금 남아있는데 막 찢어진 영수증들이 잔뜩 적혀져 있어요. 이게 어차피 바리스타가 컵을 받아서 맨손으로 꺼내서 버린 다음에 설거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좀 난감하고 더 힘들고 그래서 난 안 돼? 아 그래요? 난 돼? 맞아요? 바꿔야겠다. 바꿔야겠다. 그냥 이대로 주지거나 뭐 본인은 정리해서 버려주고 컵 안에 쓰레기는 나오니까 옛날에 뭐였냐면은 영수증 찢어가지고 그런 분이 진짜 많더라고요. 모아서 저도 이해해요. 저도 영수증 뜯는 게 취미거든요. 왠지 마음이 편하고. 맞아. 좋아하네. 안 되겠네. 바꿔야겠다. 이거 몰랐어요? 몰랐죠. 진짜 손으로 꺼내가지고 그런 거죠. 커피에 20대를 다 보냈다고 했으니까 시간이 되게 오랫동안 걸렸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을 고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커피 하면서 모든 순간이 다 소중하고 다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만큼 커피를 즐기면서 했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은 다 추억으로 남은 걸까요? 제가 전에 심사위원 했었던 거 그것도 되게 큰 경험으로 남았어요. 심사위원은 어떻게 하게 됐어요? 제가 그거 잘하는 사람만 뽑아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일했던 카페에 팀장님이 계셨는데 그 팀장님이 이탈리안 바리스타 심사위원 한국인 최초로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1의 커피 인생은 청매가 아니고 제2의 커피 인생은 그분일 정도로 내가 그분에게 정말 많이 배웠었는데 그분이 장애인을 보지 않고 오로지 바리스타로서의 능력과 자존심만을 보고 훌륭한 바리스타로 육성하고자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팀장님이 어느 날 저한테 심사위원을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냐 물어보셨고 저는 그분 덕분에 더 큰 날개를 펼칠 수 있게 된 거예요. 진짜 큰 영광이었죠. 그 커피를 만들다가 그러니까 만들기만 했었는데 이제 심사를 하는 기분이 어때요? 제가 선두로 출전했던 대회를 이제 심사위원의 위치에 서서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기대가 되고 설레고 기뻤어요. 그동안 제가 선두로 출전했던 경험이 많은데 이게 막 주마등처럼 막 지쳐가고 심사위원분이 저를 볼 때 이런 기분이셨겠구나 저런 마음으로 보셨겠구나 하고 심사위원분의 입장을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가 선두로 출전했을 때는 너무 긴장하거나 티즈를 하면은 그대로 끝장나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 근데 제가 심사위원을 해보니까 긴장과 티즈가 전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걸 극복하고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한 거였더라고요. 그런 거를 깨닫게 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구나. 다녔던 그 회사들 여러 군데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약간 기억에 남는 곳이 있어요? 있어요. 어디? 그 중에서 제가 직장을 다양하게 다녔지만 제일 좋았고 농인이 일하는 직장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사례로 한 곳을 꼽아보자면 한남동에 있는 카페였어요. 그곳이 장애인을 보지 않고 함께 일하는 동료로 보는 곳이었어요. 누구나 다 동등한 위치에 서고 회의를 할 때는 노트북으로 문자 통역을 해주고 오로지 업무 능력만을 보고 동료들은 수어를 배워서 소통을 하고 상사분들도 기본 지원은 배우셨어요. 오, 좋다. 근데 제가 거기서 감동을 받았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주문을 받을 때 제가 잘못 들으면 손님 입장에서는 이거 딸꾹질이에요. 우는 게 아니고 알았어. 제가 잘못 들으면 손님 입장에서는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말을 해야 되니까 짜증내시거나 심하면 저한테 소리 지르는 분도 계셨어요. 소리도 질러?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 너무 주눅들지 말라. 그런 분들은 우리도 필요 없다. 우리가 욕먹어도 되니까 그런 분한테는 나가라고 화내도 되고 맞서 싸워도 된다 하고 오히려 저를 막 다독여 주시는 거.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제가 주문 받는 게 너무 무섭고 맞아. 자신감이 하락하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시니까 다시 용기가 나고 힘이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농인의 카페에 일하면은 주문 받는 포지션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맞아. 주문 받을 때 좀 유난히 더 많이 혼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거기서 혼나긴 혼났었거든요. 근데 그게 주문 잘못 받아서 혼나는 게 아니라 농민으로서 당당하게 성인 손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자신감이 부족해 보이거나 피하면은 그걸로 혼나. 아. 그런 부분이 와 진짜 너무 좋다. 야 언니한테 유튜브 이야기 와줄게. 제가 그때 영팀이 전부 듣고 그러니까 알것 같아. 근데 제가 궁금해서 저랑 같이 일해도 좋은 오. 청문한테 인터뷰 했을 오. 와, 준비 대박. 그런 거 언니랑 같이 한번 오. 좋아, 좋아. 언니가 먼저. 알겠습니다. 뭐냐면 1차 소통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에 놀라기도 했고 투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보고 이질감이 드는 게 아니라 멋있다고 생각했다. 용인을 이해해주고 보호해줘야 하는 약자라고만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고 어리석었다는 생각을 했다. 오히려 청인들이 바보 같은 프레임을 띄우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와. 그리고 저 농인이 내 능력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네? 라는 생각을 했다. 내가 사후정티가 있는데 그냥 말로 해서 듣는 것보다 수어로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위트가 들었다. 뭐 진짜 그렇대요. 진짜? 네. 와. 말로 하면 막 잘못 듣고 맞아. 근데 수어로 하니까 더 정확하게. 와. 와. 그 다음에 투어의 관심이 늘었다.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시끄러운 장소나 유리창을 두고 얘기할 때나 벽을 두고 얘기할 때 수어가 굉장히 편리했다. 마지막으로 청인들보다 오히려 더 부지런하고 눈치가 몇 배 더 빠르다고 느꼈다. 와. 일단 하고 싶은 것을 떠올려 보세요. 신기하다. 부모의 돌린다. 돌려. 아, 네. 들어가. 오. 한 번에 잘하면
아, 오, 냄새. 아니요. 그러네? 이건 뭐야? 뭐 하는 거야? 그냥 걸쳐놓고 네. 이걸로 물이 끓는 걸로 확인. 교반이라는 작업을 해줄 건데 네. 나무 스틱으로 커피 가루의 표면적과 물이 잘 섞이도록 이렇게 잘 저어가지고 커피 성분의 투투를 용이하게 도와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어떡해. 이게 고온의 특성상 이거를 깊숙이 담그면 안 되고 아. 거품이 발생하는 부분에만 살짝 담궈서 이렇게 저어주시면 돼요. 어떡해. 어느 때는 제가 더 놀랐잖아요. 아, 진짜 무서워. 어떡해. 이거 이거 나봐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이거는 이렇게 회오리 기법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네. 마치 더 뜨게 나와요. 또 이렇게. 그래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요 위에서 아. 하면서 여기 제가 보니까 우리 얼굴 떨려져 나와요. 괜찮아. 그래서 좀 봐야 돼요. 이렇게, 오! 대박. 그래서 와. 이거를 한번 이렇게 흔들어서 흔들어서, 우와. 오. 그래서 잔에다가 따라서 맞으면